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러나 그 불빛 중 어느 것도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아파트는 국가의 관리 아래 있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입주민이 아니라 임차인 국민이었다. 리짜이밍 정부는 주거 정의를 내세워 모든 부동산을 공공자산으로 전환했다. 그는 선언했다. 집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 사회의 자원이며 국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그 한마디로 수천만 채의 집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제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일부에게만 남은 사치가 되었다. 특정 세력 리짜이밍의 정책을 지지하고 국가 시스템에 협조하는 이들만이 소유권을 유지했다. 그들은 국가의 안정기여자, 공공협력인으로 불렸다. 법률상으로는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었지만 실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계층이었다. 그들에게는 고급 주거권이 주어졌다. 강남과 용산의 고층 주거 단지는 이제 공공관리지구라는 이름의 엘리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곳의 입주민은 국가가 직접 관리했지만 불편함은 없었다. 오히려 보호받았다. 특정 계층에게는 세금 면제, 특별 대출, 교육 우선권이 따라왔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국민은 모두 임대주택에 살았다. 국가는 이들을 국민임차제도로 분류했다. 매달 국가에 월세를 내야 했고 거주지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배정되었다. 그들의 집에는 얼굴 인식 출입문이 있었고 정부는 그 데이터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건 안전을 위한 관리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감시라는 걸? 퇴근길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젠 우리가 살던 집도 국가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 월세가 아니라 통행세 같은 느낌이야. 리짜이밍은 주거를 통제의 핵심 도구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집을 소유하면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이 모이면 투기가 생기고 투기가 커지면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논리 속에는 한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소유하지 못하면 통제하기 쉽다. 집을 가진 자는 의견을 낸다. 세금을 내고 재산을 지키려 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나 집이 없는 자는 매달 임대료를 내기 바쁘다. 그들은 불만이 있어도 이사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리짜이밍은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거를 통제의 사슬로 만든 것이다. 서울은 두 색으로 나뉘었다. 붉은 구역은 소유자들이 사는 곳. 엘리트의 거주지였다. 그곳에는 고급마트, 국제학교 공공보안요원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삶을 살았다. 반면 회색 구역은 임대주민 구역이었다. 같은 아파트 구조이지만 창문은 좁고 실내 온도는 자동 조절됐다. 심지어 퇴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졌다. 전력 절약 정책입니다. 국가가 우리 생활 리듬까지 관리하네. 임대구역의 사람들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서울 외곽 임대구역조차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집을 빼앗긴 뒤 떠돌이로 살았다. 정부는 그들을 비정주민이라 불렀다.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지만 주소도 없다. 의료, 교육, 교통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 리짜이밍의 체제 안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집이 없는 게 죄가 됐어요. 국가가 집을 가져갔는데 그걸 잃은 게 왜 나의 잘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리짜이밍 체제에서 엘리트 소유자들은 부를 쌓았다. 규제된 지역이지만 그들만은 예외였다. 그들은 국가주택 펀드를 통해 공공주택 이익 배당금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임대주민이 낸 월세 일부가 그들에게 돌아갔다. 결국 임대민들은 자신을 감시하는 계층의 수입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부는 발언 기록 추적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회색 구역의 전력망이 끊겼다. 정부는 기술적 오류라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후 한 임대 구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외쳤다. 우리는 국민이다. 왜 집 때문에 차별받는가?
경찰이 투입되고 인터넷은 차단됐다. 리짜이밍은 그 보고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자유를 원하나? 자유는 소유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한 사회를 원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안정이다. 세월이 흘러 리짜이밍의 시대는 주거 평등의 황금기라 불렸다. 공식 기록에는 불만도 시위도 없었다. 모두가 임대료를 내며 조용히 살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기장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집을 빼앗기고 난 뒤 우리는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 아이들은 내 집 마련이란 말을 알지 못했다. 대신 배정권 추첨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리짜이밍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국가는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 혼란은 사라졌고 불평등은 정리됐다. 모두가 평등하게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청중은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 박수는 두려움의 리듬이었다. 리짜이밍이 물러난 뒤에도 그의 시스템은 남았다. 집은 여전히 국가의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입자 국민이었다. 그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된다.